현대소설 10번째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입니다. 보기를 좀 먼저 보면 요런 내용이에요. 6.25 전쟁 직후,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는 여러모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가족의 상실이나 가족관계의 왜곡 같은 문제를 낳는다. 또한 경제적 궁핍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인간관계를 각박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도 함께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인한 부조리함 이런 게 드러날 거고, 그 다음에 노력과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도 드러나게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이 드러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길중이, 길수, 그 다음에 네 식구인데 길중이, 길수가 있고 어머니와 나가 있죠. 아버지가 없네요. 그죠? 삼형제입니다. 와, 아버지 없고 어머니와 삼형제, 이렇게 네 식구라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불러 재봉틀 앞에 앉히더니 재봉틀 서랍에서 돈을 꺼내어 내 앞에 밀어놓았다. 얼만가 세봐라. 돈을 세보니 80판으로 공작 담배로 따지면 4갑을 살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길람아. 얘 이름은 길람인가 봐. 그러니까 길람이, 길중이, 길수. 나는, 니는 인자 애비 없는 이 집안의 장자다. 가난하다는 게 무슨 죄인지 그 하나 이유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제가 못 읽겠네요. 네. 가난하다는 게 무슨 죄인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에 사람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한지 너 알지?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워. 경상도 사투리의 그 억양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가난해서 뭐 억울함을 겪었다 어쩌고 이런 내용인데,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궁핍함이 동반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거랑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는 위치에 사는 학생들과 처지가 다른기라. 양친 부모 있고 집 있고 먹을 거 넉넉하니까 저들이 사말로 뭐가 부럽겠노. 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겠지. 돈 있고 집안 좋으니 남보다 출세도 빨리 할기라. 네가 위치 학생들보다 갑절로 노력해서 어른이 되더라도 그 차이는 하나 달라지지 않고 지금 처지가 똑같았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가뭄 심한 농사철에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어디 양식이 그저 생기겠나.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제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고, 위치에 사는 학생에 체크를 해놓은 거는 얘네가 지금 뭔가 남의 집의 아래층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위층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2층 집이 많았어요. 2층 단독주택 이런 거 많았는데 2층에는 보통 주인이 살고요. 이제 밑에 층을 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위층에 사는 학생들은,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걔네 생각하고 살면 안 돼.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걔네야 잘 타고 태어났으니까 뭐 대학도 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하겠지. 너랑은 달라. 너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뭄 심한 농사철에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내 양식이 그저 생기겠나.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해라 이런 말인 거죠.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늘 위치를 올리다보고 살게 되더라도 니는 니대로 짜든 동, 힘 잘하는 대로 노력해보는 길밖에 더 있겠나. 내사 이제 너그 성재간은 형제가 아니에요. 오씨, 형제간. 잘 크고 남한테 논총 안 받으면 사랑구실하고 사는 기나 바라보고 살아갈 내리막 인생이라니까. 내리막 인생,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이제 늙었다 이거죠. 나야 이제 다 늙었고 너그 잘 되는 거 보면은 소원이 없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 목소리에 물기가 느껴졌다. 머리 숙이고 있던 나는 눈을 조금 지켰다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속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40살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는 노인티를 내고 있었다. 심하긴 한데요. 40살도 안 됐는데. 요즘이랑은 좀 다르긴 해요. 이제 6.25 직후니까 옛날이잖아. 그때는 아마 이제 20대 초반이나 뭐 이 정도면 결혼을 했겠죠. 좀 일찍 결혼을 하던 시기입니다.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30대를 노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건 너무 많이 간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심리적으로 지쳐 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서너 해 사이 나이를 곱절로 먹은 듯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뭐 이제 전쟁이라는 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길람이, 응? 니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창창한 세월이 나왔잖나. 억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무튼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악심 묻고 살아야 하는 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서 네 장래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뭔가 수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도 이제 공부를 잘하면 수가 나긴 합니다. 아주 잘하면. 예전이랑 좀 다른 거는 예전에는 아주 잘하지 않고 그냥 대학 들어갈 정도만 잘해도 취직을 곧잘 했어. 근데 지금은 아주 잘해야 수가 난다는 거예요. 공부로 수가 나려면 아주 잘해야 된다. 의대를 간다거나 법대를 간다거나 뭐 이 정도가 돼야죠. 아니면 뭐 공대 좋은 대학교에 공대를 간다거나 그래야 좀 수가 난다. 안 그러면 수가 나기가 힘들어. 점점 더 좀 빡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양극화가 일어나잖아요. 빈익부, 부익부 뭐 이게 일어나잖아. 이게 개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가 어려운 거죠. 예전보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중소기업들도 곧잘 괜찮은 데가 있었는데 일단 이 괜찮다는 기준 자체도 너무 올라갔고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괜찮다의 기준이 너무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중소기업들 중에 좀 괜찮은 데가 많이 줄기도 했고 대기업은 점점 더 이제 좋아지고 물론 이제 요새도 대기업도 힘들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유보금을 1조 원씩 쌓아놓고 힘들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까? 뭐 어쨌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은 더 이제 좋은 데를 나와야 그나마 인생이 조금 수가 나는 뭐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서 평양댁 정민이 학생 봐라. 아버지 없이 저거 엄마가 지 엄마가 군복장수에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노. 뭐 반장이고 1등이고 걔는 반드시 판검사나 대학교 교수가 될 기다. 아 뭐 교수도 괜찮죠. 근데 교수는 이제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또 다른 한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부예요. 공부.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이 쌓는 길이다. 재주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지런키라도 해야지.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이 없어도 왜 한 팔이 없겠어? 전쟁 때문이겠죠. 묵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나. 남자는 그렇게 밥숟가락 놓자마자 밥상을 긁어넘고 나서서 불알이 이렁소리 나도록 뛰댕겨야 지 식구를 먹이 살린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80환을 너한테 주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80환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과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이 쌓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너는 공부는 아닐 것 같으니까 너는 공부는 아닐 것 같으니까 이 돈으로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너네가 공부에 뜻이 없어. 사실 나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어마어마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공부에 뜻이 없다는 게. 근데 그럼 뭘 하고 싶은데요? 이거에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요즘 뭐 옛날도 마찬가지긴 한데 애들이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어떻게 되겠지야 다. 그런 게 좀 문제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거 내가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잘할 것 같아. 그 분야를 막 알아보고 아니 뭐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를 한다 해도 장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장사도 뭐 종류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돈을 모아서 진짜 그 막 그런 얘기 있잖아. 학원 보낼 돈 하나도 안 쓰고 3년 동안 모으면 장사 미천 된다.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근데 그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것부터 조금 돈으로 시작을 해보고 뭐 관심도 갖고 실패도 해보고 사람들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잘할 것 같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공부 안 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다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그냥 공부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남들 다 하는 공부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막 그런 친구들 많아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신이 4등급이야. 모의고사에서 4등급 나와. 그럼 사실 얘는 답이 없어. 고등학교 2학년인데 4등급 4등급이면 답이 없다기보다 뭔가 달라져야 돼. 다른 길을 찾던지 아니면 빨리 달라지던지. 달라져서 내신을 일단 글렀으니까 2학년인데 4등급이야? 내신 얘는 글렀어요. 지금 2학년 뭐 이건 3학년 애들이 듣겠지만 2학년인데 내신 4등급이면 빨리 때려쳐야 돼 내신. 수능 준비해야 된다고. 좋은 데 가려면. 그래서 뭐 적어도 인서울을 하겠다 내가. 그러면 내신 빨리 때려치고 수능 공부해야 됩니다. 내신 4등급이 어떻게 인서울을 해? 물론 뭐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런 희망을 자꾸 품는데 애들이 그 부질없는 희망입니다. 부질없는 희망. 인서울 하는데 내신 4등급이다. 일반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학년 2학기 때 다 맞으면 1등급 다 올 1등급 나오면 3학년 1학기 때 올 1등급 나오면 개소리 하고 있네. 안 나와.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왜 안 나오는 줄 알아? 그렇게 안 하거든 공부를. 너네가 2학년 2학기 때까지 4등급이 나오다가 1학년 1학기 때까지 2학년 2학기 때 1등급이 올 1등급이 나오려면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숨만 쉬고 공부만 해야 된다고. 근데 무슨 올 1등급이 나와. 비웃어서 미안한데 좀 비웃을 만한 일이야. 왜? 내가 지금까지 2,000명은 넘게 가르쳤을 텐데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근데 니네 다른 사람 되냐? 안 되잖아. 그죠? 되면 할 수 있어. 되면. 진짜 무슨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처럼 일어나서 학교 갈 때까지도 공부하고 이런 거 상상이나 해봤냐고. 일어나서 학교 갈 때까지 공부를 한다는 걸 니네가 상상이나 해봤냐고. 학교 가는 길에 영어 단어 외우면서 등교한다. 이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대치동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달라. 그런 걸 해야만 2학년 1학기 4등급이 2학년 2학기 1등급을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야. 이것도 가능하다, 뭐 된다는 건 아니야.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지. 화가 나네. 이렇게 화가 많아 요새. 아무튼, 그러니까 빨리 수능을 준비하는 게 너네한테 좋은 일이에요. 내신에 자꾸 목매지 말고. 아니면 너희의 먹고 살 길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빨리 생각을 하고 길을 찾던지. 그래서 2학년 들어와가지고 체대 준비하고 이런 애들은 그래도 나름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게 대학 공부는 내가 안 될 것 같으니 체대 쪽으로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어쨌든 한 거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미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진짜로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사실은 대학교를 안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장사밖에 없어요. 음식 장사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대학을 가야죠. 공대에 나오고 뭐 전자과를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사업을 하더라도 훨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너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해요. 어쨌든. 근데 전자과 갈 정도 성적이면은 이 고민을 안 하겠지. 미안해. 딴소리 너무 많이 했네. 이건 잘라야 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경험 쌓아보라고. 그 다음 80판으로 신문을 받아 팔아봐라. 자,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80판 주면서 신문 장사를 해봐라. 신문을 받아서 팔아봐라. 이제 경험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신문 팔아 돈을 얼마만큼 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힘으로 돈벌이 해보면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기다. 이 세상을 쓴맛을 알락하면 그런 경험이 좋은 약이 될 테니까. 초년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속담도 있느니라. 자,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 요런 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라는 건 현재의 나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가 회상하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죠? 현재의, 나 어디 갔냐? 현재의 나가 회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요때 요 나는 과거의 나잖아요. 그죠? 이 나는 과거의 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소설인데, 그래서 과거의 나가 서술자인데, 가끔씩 이렇게 현재의 나가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과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과거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얘기하냐면 서술상 특징, 윗글에 대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로 선택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지금 서술자인 나가 현재의나 과거의나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나는 돈 80판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차비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중노미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네 맘대로 해라. 이거는 사실 네 맘대로 하라는 게 나는 너를 이제 내놓겠다는 겁니다.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을 거다. 널 포기하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진짜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러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거 안 할 거면 때려쳐라. 나는 너랑 연 끊을란다. 80만 주고 끝내려니까 이거 할 거면 하고 아닐 거면 그냥 내 눈앞에 사라져버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략.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자, 저녁 끼니로 보리죽 한 그릇을 먹고도 나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위채 부엌으로 몰래 찾아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집 부엌에 남은 밥을 뒤져 먹었다. 밥을 훔쳐 먹은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있을 리가 없겠죠? 네, 밥을 훔쳐 먹은 경험.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런 겁니다. 식모 안시가, 위채는 잘 사는 거지. 식모도 있어. 가정부, 지금으로 치면 가정부죠. 가사도우미라 그러나 요새는. 네,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위층 올라가가지고 밥을 훔쳐 먹었다. 훔쳐 먹었어요. 이튿날 아침 쥐가 소쿠리를 벗기고 밥그릇을 뒤졌다고 안씨가 쫑알거렸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소쿠리를 벗기고 밥그릇을 뒤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씨의 생각에는, 그럼 생각을 해봐. 안씨의 생각에는 이걸 누가 먹었다고 생각할까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 그죠?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쥐가 와서 이걸 소쿠리를 벗겨낸 다음에 밥그릇 뚜껑 열어가지고 먹었다. 말이 안 되잖아.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래층에 누가 배고파서 몰래 와서 먹었구나.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봤겠지.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나 살 봤을 거 아니야. 경계를 기울였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또 그랬거든. 이튿날 밤중에 또 그 짓을 했어. 천장에 김치 사발까지 부뚜막에 내려 반찬과 함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너무 티나는 거 아니냐고. 풋고추를 넣은 쇠고기 장조림. 세상에. 나로서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반찬이었어. 부자는 쇠고기를 이런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구나 싶었어. 다음 이틀을 건너뛰어 사흘 만에 또 먹었어. 그러니까 세 번을 먹은 거야. 자, 그랬더니 이튿날 나는 신문을 받아 팔려고,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이 일을 했구나. 시작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에서 엄마가 돈 줬고, 내가 바깥마당으로 나서자 뒤쪽에서 길라마 나 좀 보제 하고 누군가 불러다. 돌아보니 안씨였다. 불렀습니까? 이제 쫄았죠. 말부터 더듬거렸다. 네가 밤중에 우리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 안 돼. 자, 아지매가 봤단 말이지. 누구한테 그 말 안 할 테니 다시는 그러지 말 그래. 말을 안 할 테니까 말 안 하겠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고맙죠, 사실. 진짜 고마운 거죠. 이거 주인 아줌마가 봤으면은 이제 당장 경찰서 끌려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이제 집에서 쫓겨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설령 정신 빨고 굶어 배가 쪼매 고프더라도 사나이 대장부가 될락하면 그쯤은 꿋꿋이 참을 줄 알아야지. 너가 어머니도 그렇고 승재간도 그렇게 참음이 이 여름철에 힘겹게 넘기고 안 있나? 아무한테도 이 말 안 했구만. 자, 알았습니다. 내가 조만수를 대답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요. 안씨 충고에는 도둑이란 말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도둑질. 보통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보통 할 수 있죠. 야, 도둑질하면 돼? 밥을 도둑질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 이거 작은 도둑질 하다가 큰 도둑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어른들은 말 심하게 하니까. 애들 그렇게 심한 말로 가르치고 하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안씨에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었다. 그게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고개 빠뜨린 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안씨가 내 밥도둑질을 어머니에게 귀띔했다면 나는 수포대 회초리를 종아리며 등줄기에 지렁이 자국이 나도록 매를 맞았을 것이고 몇 끼니 밥은 굶게 되었을 터였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엄청 혼났을 거고 사실 이제 내가 한 이 잘못을 엄마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평생 이 얘기를 엄마가 하게 될 수도 있죠. 너 임마 그때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안씨는 내 행실을 외작이지 않겠다 이런 거 뜻 아셔야 돼요. 왁자지껄하게 떠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켰고 그 뒤부터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때 안씨의 따뜻한 충고 덕분이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갔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함께 제시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제 힘들게 살아가면서 밥도 훔쳐먹고 하는데 이 식모 안씨에게 어쨌든 배려를 받은 거죠. 배려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행동을 고쳤다는 겁니다. 고쳤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내용은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 소설은 어려운 것도 없고 뭐 내용이 두 가지죠. 돈 주고 신문 그거 해라 그거고 또 하나는 밥 훔쳐 먹다 걸렸는데 봐줬다. 그래서 다시는 안 그랬어.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나왔네요. 이거 이야기 속 인물로 설정된 나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아직? 이야기 속 인물 나라는 얘기죠. 나가 있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1번이나 4번 같은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야기 박서술자. 이건 나가 없다는 얘기니까요. 자, 나가 있고 과거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 오가며 그렇죠? 요거 말씀드렸어요.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A와 B 어머니와 안씨거든요. 1번입니다. 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2번은 왜 틀려요? 안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은 맞는데 어머니는 잘못을 뉘우치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번보다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3번인데요. 이게 서리적 표현이 아니에요. 뭐였지? 디귿이? 이거죠.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이 없어도 먹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지 않나. 그러니까 이 나서지 않나가 서리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리법은 뭐뭐하지 않아? 당연히 뭐뭐하지. 이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뭐뭐하는 게 당연해 라는 말을 의문형으로 바꾸는 거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말에 자신이 동조함을 나타내는 것도 절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준호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제시한 것이지 여기서 상대는 그 길남이거든. 첫째. 나거든 나. 그러니까 나의 말에 어머니가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입니다. 4번은 3번이고 이건 뭐 읽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그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인물과의 관계를 좀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